오늘의 제일 뉴스입니다.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KCN 이슈와 화제에 출연해 지지부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관받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가 교황 선출 방식에서 후보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장은 갑을 지역구별로 번갈아가며 맡아와 나눠먹기 시기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군산 말랭이 마을은 70억 원을 들여 2년 전부터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체험과 홍보 부족으로 방문객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초원 사진관과는 방문객이 6배 이상 차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KCN 이슈와 화제에 출연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가운데 지역 주도형과 투자 유치형 일부를 이관받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의 발전 사업권 이관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지난 2018년 계획 수립 당시 1단계로 2022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와 송변선 설비 구축 등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지자체마다 연이은 사업자 공모 유찰과 특혜 의혹으로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재 군산시는 이달 12일까지, 부안군은 다음 달 17일까지 사업 시행자를 다시 모집 중입니다. 또 김제시도 지난달 말까지 재공모 접수를 마치고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는 참여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자체마다 발전사업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새만금 개발공사는 이번에도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경우 각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일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은 KCN 이슈와 화제에 출연해 공사로 사업이 이관된다면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문제를 완전히 종결한 뒤에 저희한테 이관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사업을 이전받으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상의해 5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송변전 설비 설치를 공동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만약에 공고가 원활히 되지 않고 사업을 법적으로 정리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관한다면은 한수원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송변전소 설비 구축 문제는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개발공사는 수상태양광 사업 이관 여부나 규모 같이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사업을 맡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놓고 군산 등 각 지자체마다 사업 시행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도내 시공실적 1위인 개성건설이 자금난으로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지난 5월 챌린지 테마파크의 사업 시행자인 개성건설이 자금난으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고 향후 대체될 건설사에 지분을 양도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현재 전국 30위권 건설사들과 사업 참여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챌린지 테마파크는 새만금의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설계 심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경쟁 공항보다 활주로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구의 활주로 2,500m 길이로 오는 2029년 개항할 예정입니다. 반면 부산 가덕 신공항의 활주로는 3,500m, 전남 무안공항은 2,800m, 청주공항은 2,744m입니다. 특히 군산공항 2,745m보다 245m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취항은 어렵고 중형 항공기만 취항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익산시가 광역 상수도 전환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모현도서관에서 광역 상수도 전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용담댐 물을 사용하는 광역 상수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용담댐 물을 60% 이상 공급받고 있는 만큼 오는 2027년까지 광역 상수도 전환이 이뤄진다면 정수장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가동률이 정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정상 가동률은 80%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4월 기준 평균 가동률이 72%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전망한 이달 경기 전망지수는 74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업체들이 꼽은 애로 요인은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장 선거가 교황 선출 방식에서 후보 등록제로 바뀌면서 공식 후보 등록을 거쳐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의장은 갑을 지역구별로 번갈아가며 맡아와 나눠먹기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선거다운 경쟁을 펼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장 선거가 후보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별도의 입후보 절차가 없어 누구나 의장 후보로 인정되는 교황 선출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의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25명 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6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할 것 같아요. 후보 등록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교황 선출 방식은 절차 투명성이 떨어지고 국회의원 입김 작용 등 깜깜이 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만 근데 이건 아니다. 또 익산시의회는 갑을 지역구별로 돌아가며 암묵적으로 의장을 맡아왔던 상황. 이러한 나눠먹기식 관행은 민주주의 실현을 역행하고 있다는 눈총을 샀습니다. 이미 다 지정해 놓고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는 바뀌었지만 관행대로 후반기 의장 선거가 진행된다면 을 지역구 2명의 후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후보 등록제를 통해 갑 지역구에서도 의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다면 최대 4명까지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4명이 나와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묻지마 선거로 이끌어지는 교황 선출 방식을 탈피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늘고 있는 상황. 익산시의회도 이제 후보 등록제로 전환된 가운데 과연 제도의 취지를 살릴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의회가 다음 주부터 정례회를 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익산시가 제출한 826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영화 세트장 운영 조례 개정안과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 등 18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달 23일 열린 시립예술단 공청회를 시민을 무시한 이기적인 행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노조와 예술단원의 고성과 야유로 공청회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술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하고 진지한 의견들을 담아 예술단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체인망을 보유한 한 업체의 군산 진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업체의 장기요양기관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점수 미달로 탈락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말에 이어 또다시 평가 점수에 미달되면서 2번 연속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서류 보완 후 이달 말 열리는 심사에서 미비점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지정 승인을 막을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북은 이달 3일 기준 0.07% 올랐습니다. 서울 0.09% 상승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복은 지난 5월 첫 주부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루쌀이나 콩 등 전략작물 재배 신청이 늘면서 벼 재배 면적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4일 마감인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면적은 현재까지 5,900헥타르로 지난해 3,471헥타르와 비교해 83%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벼 재배 면적 감소폭은 지난해보다 최대 5.9%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편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를 심지 않기로 한 논 4,500헥타르 가운데 41%에서 가루쌀을 재배합니다. 군산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말랭이 마을이 70억 원을 들여 2년 전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관광지로 기대를 모았지만 체험과 홍보 부족으로 방문객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초원사진관과는 방문객이 6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시간여행 마을과 연계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초원사진관. 평일인데도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여행 마을과 붙어있는 말랭이 마을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군산시가 70억 원을 들여 2년 전 문을 열었지만 산비탈 비좁은 골목길은 텅 비어있고 그나마 양주장 부근에만 드문드문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옆에 말랭이 마을이라고 또 있는데 거기는 모르세요? 거기 뭐가 유명해요? 말랭이가 유명해요? 몰라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관광지인데도 방문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원사진관을 찾은 방문객은 26만여 명. 반면 말랭이 마을은 4만 1,000명으로 초원사진관과 6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군산의 주요 관광지 18곳 가운데 말랭이 마을은 7번째로 낮고 방문객 500만 명의 0.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관광 효과가 적은 이유는 지대가 높은 데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체험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광 컨텐츠가 별로 없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좀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다니시기도 좀 힘들고 언덕이라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여행 마을에서 말랭이 마을로 향하는 이정표가 적고 대부분은 산비탈보다 양주장을 거쳐 초원사진관으로 빠져나가는 상황. 초원사진관에서 이렇게 조금 돌아오면은 큰 길 나오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말랭이 마을로 올라오는 그 골목에가 이정표가 안 돼 있어. 이정표를 몇 번 얘기를 해도 시에서 별로 안 이루어졌어. 체험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골목잔치 외에는 주말에 2-3곳만 문을 열다 보니 갈수록 관광객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군산의 마지막 달 동네 말랭이 마을.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의 스포츠 복합시설이 검토되는 가운데 골프장이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에 골프장과 요트 등 스포츠 복합시설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복합시설 부지는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31.6제곱킬로미터로 새만금 전체 면적의 10.9%를 차지합니다. 다만 새만금청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업성 파악이나 구상하는 단계일 뿐 골프장 포함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임대용지 운영 지침을 변경하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5년으로 유예가 없었지만 1년 이내에 이행기간 유예를 두기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임대 계약 후 투자 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한 것입니다. 익산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오늘 시청 소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디지털 트윈 등 체계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정보 전문 교육과 취창업 지원, 기술 자문 지원에 나섭니다. 옛 익산세무서 건물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합니다.
옛 익산세무서 소유권은 기획재정부에서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옛 익산세무서 건물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계야도와 연도의 해안도로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계야도 해안순환도로와 연도 해안길 조성 공사가 올 하반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해안순환도로는 폭 4m에 420m 길이로 해안길은 92m 길이로 조성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소방서장 감찰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조사관 2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전 감찰팀장인 A 소방령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횡령 비위 의혹을 받은 김병철 전 진안 소방서장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면서 주변 소방관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도 상당수 조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감찰로 김 서장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소방노조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김 서장과 준학동 전 전북소방본부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 추천을 받아 유치원 3명, 초등학교 20명, 중고등학교 17명 등 모두 40명의 학부모로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급식시설 개선 아이디어 제안, 만족도 설문, 우수학교 방문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전주시가 후백제부터 조선 왕조에 이르는 유적, 역사, 문화자산을 묶어 관광자원으로 재창조하는 왕해궁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향후 20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에서 한옥마을 지역을 왕해궁, 아중호수에서 승암산 지역을 왕해정원, 덕진공원에서 건지산 지역을 왕해숲의 테마로 3개 핵심 사업과 9개 연계 사업, 2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체류형 역사 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해외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들의 수출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닷새간 열린 태국 국제식품 박람회에서 국내 식품업체 14곳이 참여해 155건, 24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이 중 박람회 현장에서 20만 달러어치는 수출 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여행 코스를 직접 개발합니다. 익산시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도시 3355에 참가한 93개 팀 중 20팀 10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익산 곳곳을 직접 여행하며 완성도 있는 여행 코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여행 코스에 대해 시민 인기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 팀을 수상할 계획입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원단 가공과 염색, 편집 등 시제품 제작 서비스와 소재 시험평가, 안전보호 제품 성능평가 등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대만을 방문해 해상풍력 벤치마킹 활동을 벌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등 관계자 18명은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타이 중앙을 방문해 발전단지 조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난룽 어촌계 협의회와 대만 에너지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현지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산시 이종원 주무관이 도내 지적 공간정보 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주무관은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부안에서 열린 2024 지적 공간정보 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적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수상으로 오는 11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적 세미나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해 발표를 진행합니다. 익산 여산면의 톱밥 생산 공장에서 지난 5일 밤 11시쯤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목재 분쇄기 2대가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익산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역 초중학생 360여 명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개인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또래관계 향상 방법 학습, 타인과 공감할 수 있도록 집단 협동 활동과 역할극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산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키움 으뜸 가족 행복도시 군산을 위한 군산시 제2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6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 선발되는 시민참여단은 6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활동하며 격월로 인구정책 관련 정기회의에 참여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모니터링,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5도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